근데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북한 분들한테는 나름의 연말 분위기가 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떨까요? 근데 워낙에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이게 모인다는 것에 대한 이게 트라우마가 가장 강한 게 북한 주민들이거든요. 옛날에 제 기억에는 한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공식적인 휴식을 안 줬어요. 안 주고 아. 남북의 창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김정환 기자입니다. 자, 남북의 썰 오늘은요 좀 2022년 연말 또 2023년 새해를 앞두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좀 특집 기분을 좀 내봤습니다. 이 달력이요 보통 달력이 아닙니다. 이게 평양에서 온 달력입니다. 오늘은요 이 북한 달력을 갖고 그리고 또 북한 사람들은 이 연말 연시를 또 어떻게 보낼까 궁금해서 우리 남북의 썰로 또 김주성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자, 김 작가님. 네, 이제 며칠 전 지난 일요일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였는데 그렇죠. 우리 작가님 뭐 하고 보내셨습니까? 뭐 일단은 뭐 특별히 안 했어요. 예전에는 오자마자 처음에는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좀 해보고, 또 저 우리 와이프 되는 사람도 북에서 왔잖아요. 되게 그게 하고 싶다고 해서 뭐 돈을 들여가면서 트리 장식도 집안에 하고 꾸미기도 하고 했는데 뭐 요즘에는 그것도 그냥 TV 보면서 그렇죠. 지냈던 것 같고. 당연히 북한은 뭐 성탄절 뭐 이런 거 모를 거고 그렇죠. 크리스마스 이브 이런 것도 뭐 모를 텐데 그렇지만 공교롭게 같은 날 12월 24일이 북한에서는 나름 크게 또 지내는 날이라고요. 그렇죠. 일단 뭐 12월 24일이 누군가의 생일이에요. 똑같이. 일단은 뭐 빨간 표기가 되어 있긴 한데. 일요일이긴 한데. 그렇죠. 근데 일단은 이것도 북한 달력에는 무조건 빨간 숫자가 나오게 돼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김정숙이라고 해서 김일성 주석의 와이프죠.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의 어머니, 김정은 위원장의 할머니.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날이 뭐 공식 명칭은 뭐냐면 항일의 여성 영웅이신 김정숙 어머님의 탄생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북한 분들한테는 나름의 연말 분위기가 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떨까요? 근데 워낙에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이게 모인다는 것에 대한 이게 트라우마가 가장 강한 게 북한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김정숙 여사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누구나가 충성심의 마음을 가지고 노래로 표현을 해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 애 어른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또 참여를 하게 만들어요. 그걸 모여서 또 노래를 해야 되는데 이 직장이라면 직장 내에서도 또 기관별로 부서별로 준비를 시켜요. 거의 한 달이나 한 달 전부터. 꽤 의미를 크게 두는 행사군요. 크게 둬요. 말씀만 들어도 아이고야 피곤해요. 엄청 피곤하네. 맨날 이 생각이 그냥 바로 그렇죠. 드네요. 일 끝나고 또 노래 연습하고 뭐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 싫어요, 사실 그게. 뭐 그냥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요, 이 12월에 보면은 그렇게 요건 이제 내년 달력이긴 합니다만 27일은 왜 쉴까요? 27일은 뭐 북한이 말하는 헌법절, 제헌절, 우리로 치면 제헌절. 쉬는 날도 제대로 못 쉰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 생각들을 하는데 저런 뭐 헌법절이라고 해서 딱 더 제대로 쉴 수 있어요? 대체 헌법절이기 때문에 이자처럼 뭐 김일성 생일이나 다른 그 휴일보다는 뭔가 이런 그 집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저지갈 그런 명분이 없어요. 그나마 조금 제대로 쉴 수 있는 편하게 쉴 수 있는 날인 거죠. 이날 뭐 다채로운 행사, 그러니까 기념을 하면서 북한은 휴일에도 다채로운 행사를 자꾸 곁들이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행사만 하면 좋은데 행사하니까 나와라 이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각자 쉬라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직장에 나서 다 같이 쉬자, 뭐 종업원들 도시락을 싸오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장에서 뭐 윷놀이도 하고 뭐 축구도 이런 거를 대체 싫어하거든요. 뭐 젊은 사람들 좋을지 모르겠지만 한 해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평일이다 그러면 그냥 조금 일찍 퇴근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북한 분들도 어떻게 연말 12월 31일이 만약에 뭐 금요일이다 그러면은 조금 일찍 퇴근들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은
그거는 전통적으로 31일 날은 일찍 보내요. 아하. 예. 그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이 뭐냐면은 그날 말은 전력 공급도 명절 공급이라고 해서 오. 예, 전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은 늘 캄캄하던 도시가 환해지는 거예요. 모처럼. 예. 자, 이번에는요, 화제를 좀 바꿔서 이제 달력 얘기를 조금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북한 달력 좀 오랜만에 보실 것 같아요. 뭐 거의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예전에 좀 살짝 보긴 봤는데 변함이 없구나라는 그래요? 생각. 이게 외국문 출판사라고 해서 음. 북한에서 이제 자신들의 뭐 이런 그 달력을 포함해서 출판물 네. 이런 거를 이제 외국에 다른 나라에 소개하는 그런 기관에서 만든 건데 지금 이제 우리 작가님 가까이 계신 저 달력은 네. 그 뭐 백두산이나 칠보산이나 이런 북한의 자연 풍경? 그렇죠. 산하, 자연 풍광을 다뤘고 요거는 북녘의 꽃을 다룬 달력이고 요거는 뭐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요건 이제 평양 시내 전경들이고요. 이게 보니까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또 김정은 위원장이 뭐 외국에서 받은 선물 이렇게 또 추렸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이게 중국어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 짐작으로는 외국문 출판사에서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그렇죠 하려고 만든 이런 달력들이 아닌가. 김 작가님이 북한에 계실 때 네. 그때는 뭐 외국문 출판사 달력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종류는 좀 다양했을까요? 다양했죠. 이게 북한은 이 달력에 엄청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예. 일단 아무 집에 가도 이렇게 들추는 달력. 예. 이게 있는 곳이 부티의 상징이라고 그래요. 아. 네. 가장 인기 있는 달력이 뭐냐면은 영화 배우 달력이에요. 영화 배우, 요거 감이 오네요. 네. 그다음에 이 달력이 북한은 이거 다 썼잖아요. 네. 안 버립니다. 부엌에 가면은 찬장이라고 해서 찬장, 예. 있죠 네, 아시죠? 그럼요. 예. 네. 찬장이 다 유리로 돼 있어요. 예. 부부 싸움을 하면 남편이 애매한 찬장, 옷장, 이불장을 주먹으로 다 깐다고. 그러다 보니 그 구멍을 메우는 영이 달력인 거예요. 더 재미난 것이 이런 달력을 어떤 루트로 유통이 되냐 그러잖아요. 출판사 부분에 연줄이 있는 사람들, 인쇄소하고 연줄이 있는 사람들 인쇄를 하자마자 장사꾼들한테 푸는 거예요. 넘기는군요. 그러면 이 달력 장사꾼들이 이거를 뭐 이따만큼 엄청 몇십 개, 몇백 장을 가지고 지방으로 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그 흔히 방판이라고 하잖아요. 장마당에서도 안 팝니다. 그 전에 팔려요, 다. 그 사람들이 원래는 이게 뭐냐면 공급 원칙에 가지고 이거를 각 그 책방이라고 해서 있잖아요, 북한이. 출판물 보급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거기다 배포를 해서 기관 배정, 개인 배정, 인민반 배정 해가지고 이게 다 배포를 해주라는 거거든요. 뭐 아니면 뭐 국정 가격으로 그렇죠. 판다든지. 근데 그걸 안 해요. 인쇄물도 국가가 다 좀 뭐지 잉크부터 시작해서 다 안 해주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뭐 잉크도 갖다가 뭐 수입을 해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보다도 또 가장 인기 있는 달력이 뭐 이게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저도 그건 안 걸어요. 좀 이렇게 시끄럽기도 하고요. 뭐냐면 김정일이나 김일성 그다음에 아까 말한 김정숙을 형상한 달력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요것도 여쭤봐야 됩니다. 달력을 일단 보면 새해는 며칠을 쉬나, 빨간 날이 몇 개나 되나, 그리고 연휴가 이거 언제가 또 있나, 요거를 보잖아요. 그렇죠. 북한 분들은 어떨까요? 그렇지 같습니다. 무조건 빨간 숫자부터 먼저 찾는다. 뭐 심심하니까 뭐 쉬는 날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거기 제발 토요일이나 금요일쯤에 끼워주길 바라거든요. 연휴가 되니까. 그렇죠. 연휴를 바래요. 제 기억에는 한 30년 이상을 살아봤는데 최고 연휴를 세봤던 게 3일인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이 좀 이게 보면 불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요. 첫날에 거주망태가 되는 거예요. 대체 보면 뭐 그날 뭐 있는 술 다 먹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눈 떠서 뭐 그 뭐지 막 그 머리 아프고 막 깨질 듯 하는데도 또 마셔요. 숙취가 있어도. 그러니까 대체 이틀 그렇게 이어가는데 3일째 되면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빨리 나가자. 직장에 나가서 또 동료들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한 잔 태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요 북한의 뭐 한번 이렇게 속성으로
북한의 날들이 또 뭐가 있나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요건 이제 평양을 주로 다루고 있는 달력인데 이게 이제 주체탑이네요. 그렇죠. 1월에 뭐 별로 연휴가 없군요. 이번에는 또 1월 1일도 일요일이라. 그렇죠. 네, 그렇고 과연 뭐 이게 또 이제 뭔가를 또 북한이 뭐 쏘거나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들이 있긴 있습니다. 요거는 2월인데 네. 2월부터 북한이 또 조금 시끄럽죠. 네. 요게 이제 김정일화, 네. 김정일에게 바치는 뭐 꽃 네네. 이렇게 네. 알려져 있는 건데 일본의 원회사가 이렇게 갖다 그렇죠. 선물한 거고. 여기 보면요, 김 작가님. 네. 2월 8일이 건군절, 네, 뭐 맞아요. 북한 인민군 창건일이다, 뭐 이렇게 쉬는 날인데, 근데 2월 16일은 같은 빨간 날인데 네. 조금 글자가 다릅니다. 네, 그렇죠. 예, 네. 왜 그럴까요? 이거는 그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만은 이렇게 특이하게. 특별하게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최대 명절이라고 하잖아요.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4월 15일을 했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2월 16일도 민족 최대 명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글자를 바꾸고요. 그리고 우리는 3월 1일 한 3일절로 쉬는데 북한은 안 쉽니다. 뭐 3일절을 크게 의미를 두질 않더라고요. 그렇죠. 대신에 3월 8일이 이제 국제 분여절 네. 해가지고 이제 쉬는 것 같고 역시 4월 15일 똑같죠. 연휴네요. 태양절이라고. 예. 태양절 연휴인데 태양절이다 보니까 주민들 쉬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잘. 일단 이때가 가장 우리 우리 연휴 골든 위크라고 하죠. 네. 이게 15일하고 이날까지 25일이 또 얼마 텀이 없어요. 네. 근데 이때 보면 뭐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이 있고 말까. 이 4월 때가 이게 분위기가 제일 좋아요. 날씨도 좋고 날씨도 하니까. 좋고. 네. 그렇겠네요. 아 이게 이제 노동절 노동절이 있고. 5월 1일 네, 메데이라고 이제 하죠. 쉬는 것 같고 요 때는 그래도 4월 마지막 날이랑 해서 조금 연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마 그럴 때는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까지 쉴 수 있죠. 6월을도 잠깐 볼까요? 그러면 아마 6월 달도 막 6월 19일인가 6월. 김정일이가 뭐 저거 한 날도 6월 66절이 예, 있네요. 이게 소년단 뭐 네. 창건일, 그다음에 6.1절도 창립절이고. 있고 국제아동절.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북한도 이제 초복, 중복 이런 건 다 표시를 그런 건 다 하는군요. 표기돼 있죠. 무조건 뭘 먹어야 된다. 네, 단고기라던가 네, 그렇죠. 단고기 그런 먹겠다고. 걸 많이 또 드신다고 하는데 그렇죠. 자 북한 우리는 이제 7월이면 이제 휴가 생각하고 뭐 어디 물놀이 갈까 해외 여행 갈까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만 7월까지는 계속 농촌 동원이죠. 8월은 뭔가 조금 여러 개가 있네요. 8월 15일 날. 8.15 있고 네. 8월 25일은 평명 무력에 대한 영도의 첫 자국을 제기하셨다. 9월은 좀 괜찮습니다. 네. 9월 9일에 있고 요건 이제 29일은 저 추석이고. 뭐 추석 연휴 하는데 북한은 연휴가 없으니까. 네, 그러네요. 옛날에 제 기억에는 한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공식적인 휴식을 안 줬어요. 안 주고 상을 지른 지 얼마 안 된 세대만 네, 나 이제 아무래도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네. 너 그럼 갔다 와. 그래서 당비서의 권한으로 갔다 오라 해서 가서 산에 가서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갔다 올 수 있는 네,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의견이 생긴 거죠. 왜 우리도 가야 되는데 뭐 그렇죠. 10년 전, 2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인데 뭐 어쩌어쩌 하다가 결국은 휴일을 주더라고요. 북한의 10월은 이 9월과 10월에 보면 이 구구절과 이 당창권. 당창건일과 2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네. 해가지고 이 정치 행사가 크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요. 작가님 우리보다는 좀 빨간 날이 좀 적은 느낌이 드네요. 와, 그게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놀랄 정도로 깜짝 놀란 그거잖아요.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떤지 모르는데 휴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11월에는 이제 어머니 날 어머니날. 있고 그거 뭐 김정은이가 만든 날이죠. 그리고 빨간 날은 아닙니다만 이게 항공절에서 이게 그 북한이 로켓 요거 한 거를 또 기리는 날인 것 이게요. 같더라고요. 이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도 김정은이가 뭐 얼마 안 됐으니까 표기했는데 이렇게
빨간 숫자는 아닌데 이게 표기한 건 그 외에 많아요. 뭐 해양 체육의 날, 무슨 날 이런 거. 이게 다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외국인 대외용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다 그 표기돼 있습니다. 뭐 공업절도 있고. 네, 네. 그다음에 그 근데 그런 날이 빨간 날은 아니죠. 아니에요. 그다음에 9월 5일 같은 건 교육절이거든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태제가 발표된 날이다. 저 그 백두산 달력도 있고 뭐 칠보산도 있고 개성도 있고 요런 걸 보니까 얼른 좀 가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드네요. 일단 뭐 이런 사진이나 이런 사파된 이런 뭐 일러스트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좋아요. 예, 뭐 순수하게 북한의 모습 그대로잖아요. 근데 이 숫자를 보면 역시 여전히 뭐 정말 북한도 빨리 뭐 자유를 상징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날들 우리가 쉬고 있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도 다 표기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북의 썰 오늘은요 저희가 약간 뭐 연말 특집 그런 느낌으로 북한의 내년도 달력을 조금 입수를 해서 이것도 좀 보여드리고 이 달력에 얽힌 또 북한 주민들의 일상은 어떤지 남북의 썰로 김 작가님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2022년 한 해 또 남북의 썰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시청자분께 감사하고요. 새해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남북의 썰로 김 작가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